지난 두 번째 이제 사파에서 저는 이제 사화를 중심으로 이런 걸 보통 이제 사화를 주동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동해서 그 김용훈의 이제 묘와의 관계, 또 옆에 있는 신과의 관계, 이런 포태 관계를 이제 긴밀한 관계를 짓는 글자와의 그 포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운기를 이렇게 이제 포태물상으로 다루는 그 일면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묘사는 묘에서 이제 사를 보면 사가 되고 사에서 묘를 보면 욕이 되는데 욕사의 관계를 지니까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지지의 글자가 욕사와의 관계를 질 때는 보통 충일 때가 많습니다. 묘사의 관계를 묘사충 뭐 이렇게 실기해서 그 원인은 잘 모르고 어쨌든 충과 비슷한 그런 관계로 읽어내서 묘사충 하는 그런 술객들도 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욕패에 욕사충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욕패에 든 글자가 이렇게 다시 현이 개입되면 대패에 큰 이런 이제 흉조를 암시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사화로 돌아갑니다. 자, 그 사 옆에는 이제 신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생이죠. 또 신금 옆에 보면은 자가 있습니다. 이 자수는 제왕이죠. 그런데 이 세 글자가 모두 합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자를 읽어낼 때, 자, 사시는 합이기도 하고 현이기도 합니다. 이 합은 정말 정밀한 그런 합에 대한 아주 그 정치한 이해가 있어야만 팔자를 우리가 현상에서 판독할 때 보다 정확한 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틀이 되는데 이 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명리학자로서 또는 뭐 술사로서의 그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합에 대해서는 좀 갈피를 세워서 이론 체계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할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합이 있으면은 합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되는데 우선 동시성의 차원에서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지와 생지가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되어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절대 소외 그 개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장생의 그 후견인 그러니까 귀인과의 조우가 이미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거다. 죽는 게 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와 생의 글자가 합을 이루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절과 생의 글자가 합을 이루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죽는 게 죽는 거고 죽어야만 사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명쾌하게 현상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을 지었을 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생의 그 귀인과 후원은 마치 명주를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점이나 모자람이나 우둔함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귀인이. 그러니까 뭐 갓난아기가 콧물을 흘리거나 뭐 눈물 자국이 범벅이 되어 있거나 뭐 음식물을 얼굴에 묻히거나 아니면 숯금댕이칠을 묻히거나 흙장난을 해서 온통 얼굴이 그냥 떼꾸정물이 이렇게 흘러도 귀엽고 예쁜 겁니다. 그래서 닦아주고 또 방글방글 웃고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잘한다, 예쁘다, 착하다 이렇게 칭찬만 해준다고요. 그런 좋은 기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고립되고 단절된 지금 현재도 저는 고향의 집을 떠나서 이국에 와서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머니 사정이 아주 두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아주 스트레인저죠. 이방인으로서 왕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불상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 사람이 척박하고 갑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는 엄마 같은 배려를 해주는 귀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보통 성인은 잘 저지르지 않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군데 다니라고 차를 주면 그 차를 가지고 교통딱지를 떼가지고 벌금을 물고 또 뭘 또 잊어버리고 또 휴대폰을 주면 휴대폰을 또 액정을 깨뜨리고 이런 사소한 실수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모시는 보스한테 예를 들어서 교통범칙금 뗐습니다. 제 스스로 해결하면 될 거를 어린아이처럼 보고합니다. 핸드폰이 깨져서 좀 갈아야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칭을 대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도 타박하지 않고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돌보주고 배려해주기 때문에 지내기에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안락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을 별로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태평함이 이렇게 깃들게 되는 거예요. 절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편안한 환경이면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잘하고 편안한 환경을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기대게 되고 거기에 머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가 다시 독보하려는 다시 제 스스로의 제국을 만들고 저 혼자 쓸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 장생지와 재앙지가 이렇게 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합과 달리 현이나 충은 시간차가 개입되면서 어떤 동기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사신형을 당했을 때 신으로 인해서 사가 형을 당하고 사로 인해서 신이 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원형이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 월, 일, 시 이렇게 흐른다면은 사화가 동기요인이 될 때가 많겠죠. 그러니까 재성, 재물의 절지가 인수의 명예를 손상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또 이제 귀인이라는 것은 이제 포태에서 이제 장생의 그 천연적인 그 귀인이 있고 구견인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천을기인 같은 거 있습니다. 저는 이 사화가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저는 여자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애정과 배반, 배신의 그런 얼룩도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왜? 그 천을기인의 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신형이 개입되는 거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단절물상이 나타나고 운기의 바닥을 실감하면 그 운기의 바닥을 실감하는 데서 저를 원조하고 저를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저를 보살펴주는 그런 귀인과의 조류가 이렇게 조우가 예상되는 겁니다. 뭐 짧은 얘기입니다. 제가 뭐 한 3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해를 이렇게 도모하고자 하다 보니까 같은 설명을 좀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늘어나요. 그래서 애초에는 저는 뭐 3분이면은 제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지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또 스스로 그 틀에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또 벽돌 쌓기를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에 맞추려고 했는데 굳이 그것도 3분에 꼭 부여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뭐 길게 지루하게 반복해서 이어가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보태물상을 읽을 때 동시적으로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이나 충이 있으면 원형의정에 따라서 무엇이 먼저 그 시제의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동인이 되고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형의 물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아직도 바닥이고 왕따다 제가. 그리고 이런 그 단절물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대중에게 나타날 때는 자기가 좀 부끄럽고 뭐 이렇게 가진 게 없이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뻐길만 할 때가 되어야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제가 이제 도가에서 이제 곡신불사 이런 말 참 좋아하는데 그 곡신불사의 계곡의 물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그게는 이제 천연의 음기 그것이 이제 그 모성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아주 죽지는 않고 생명의 씨앗은 그러니까 생명의 끈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편안하고 여의한 환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절과 장생, 겁살과 짓살이 이렇게 합작해 있는 합해 있는 그런 팔자의 물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덕도 있고 꽤 복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자 구조는 제가 이제 양인 1인에서 성운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다가 폐운이 되면은 뭐 사고무친
고립무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립된 형국에서 절대 이렇게 정말 그 벽과대야 하는 그렇게 팍팍한 환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있는 곳에 아무것 없이 제가 절지에 있어서 주머니가 비고 인들털이 같이 있어도 그곳의 주인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짝 좀 괜찮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형의 이제 요소도 같이 개입, 한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형의 물상도 개입되기 때문에 아주 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제가 참 게으르고 이렇게 참 그 마음이 편한 인사인데 어쨌든 그런 그 형의 시기에 그런 불행같이 일어날 때 저는 나름대로 제 몸을 좀 혹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래에는 운동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 생활을 할 때는 아마 전국의 죄수들 가운데 제가 아마 가장 치열한 그런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일 겁니다. 저는 뭐 푸시업을 하루에 2,000번 했습니다. 그것을 100번씩,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씩 10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때 100번씩 10번 했습니다. 뭐 스쿼트도 하루에 뭐 한 5, 600번씩 했습니다. 그 외 시간은 책상을 놓고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쓰고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읽고 쓰고 했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아무 기억이 지금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리는 완전히 제가 이렇게 도외시했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제가 그렇게 단절되고 고립되었을 때, 저에게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게으르고, 또 내일 일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단 생활에 들어가면은 제 스스로를 굉장히 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자아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저 자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아주 유희적인데 그러한 그 저 내면의 어떤 그 자아가 있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의 하나라면 나 이런 것을 이렇게 부정하고 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고 내 자신을 일단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유희의 신은 저를 결코 살리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아무 재미도 주지 않고 그리고 저를 아주 갑갑하고 답답하게 몰아갈 겁니다. 사람은 다 신이고 그 신을 인정해 줄 때 그 신은 사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는 자기의 습성이나 경향도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자성하고 반성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할 때 부작용이 더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의 성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명자조 이 컨텐츠를 뭐 50회도 할 수 있고 100회도 할 수 있는데 뭐 1000번, 20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틈날 때 제가 이렇게 폰을 들고 제가 이렇게 보이스 레코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군더더기들이 좀 붙어 있고 이렇더라도 그냥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어주시고 여러분과의 생각 일치하는 거랑 그대로 수용하시면